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쉬운 관계대명사 세 번째 이야기. 자, 주된 아이디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이거 모르고 헤매시는 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곧장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재료 자체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재료를 제가 지금 이용을 하겠습니다. 좋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자, 첫 번째는 일단 복습, 살짝 복습,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met an old woman 이고요. 나는 한 나이든 여성을 만났어. She didn't know her name and address.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몰랐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한국말로 하더라도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말이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엎쳐달라 그랬어요. 접속사를 넣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연결을 하려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거든. 자, 보시면 이겁니다. 그죠?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방금 첫 번째 단계로 자, 접속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대명사는 여기 지금 따로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접속사만 넣었더니 대명사는 그냥 뒤에 있어요. 이 대명사가 받는 말은 뭡니까? An old woman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접속사 대명사를 두 개를 탁 없애버리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뭐죠? 관계 대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I met an old woman who didn't know her name and address. 그렇게 하면, 그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관계대명사 절이라 해서 관계사 절이라 해서 형용사적으로 앞에 있는 뭡니까? 명사구인 an old woman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 여러분의 해석은 이렇죠. 자, 정확하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만큼 형용사로서 그죠?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하는 받침 니은 여기 보이시죠? 받침 니은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한 나이든 여성이라는 명사구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쵸? 나는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한 나이든 여성을 만났어 라고 해석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반장을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한 나이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만났어.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해요? 후 던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후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여성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몰랐어.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마치 and she가 있는 것처럼 저는 who를 보면서 그냥 and she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듣기 하고 말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이거 걸어서 나온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뭡니까? 앞에서부터 해서 내려가면서 합니다. I met an old woman. 그리고 who 하는 순간 who가 뭡니까? 그리고 그 여성은 이 소리예요. Didn't know her name and addres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나가요. 여러분하고 다르죠? 약간 저처럼 하셔야 돼. 그래야 영어가 고수가 됩니다. 항상 걸어서 하시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The girl is completely blind 했어요. 그 소녀는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합니다. 눈이 멀어 있어. 그러니까 눈봉사예요. I saw the girl at the bus stop 그랬어요. 나는 그 소녀를 보았죠. 어디에서?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보이는 위에서 보이는 여기 뭡니까? the girl. 밑에서도 the girl. 당연히 반복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걸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각각의 문장일 때는 그 단어가 the girl이 두 번 쓰여도 상관없지. 왜냐면 각각 문장에 한 번씩 쓰였으니까. 근데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면 왜 한 문장인데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반복하는 거 싫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쓰는 거예요. 동시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그리고 대명사 사용해서 앞에 거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겠죠. The girl,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whom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잘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I'm so at the bus stop 일단 자 이렇게 됩니다. The girl
그죠? Whom I saw at the bus stop is completely blind.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이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께입니까? embedded 한 어떤 관계사절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이만큼이 여기 들어가 버렸어.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 주절은 the girl is completely blind 이래 돼요. 그 소녀는 완전히 눈봉사야. 그죠? 근데 어떤 소녀죠? 내가 버스 스탑에서 봤던 그녀는, 그 소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관계대명사. 그죠? 실제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뭡니까? 목적격이에요.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다시 말해서 목적격이가 생략 가능해서 그냥 여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할 거예요. The girl I saw at the bus stop is completely blind.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The girl I saw at the bus stop 하지 The girl whom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who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대시예요. 거의 열이 대시입니다. 그래서 The girl that I saw at the bus stop 들어가도 대시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학교라는 어떤 세팅에서 라이팅을 하신다면 who 써주셔야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whom 써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I saw 하면 주어 동사 있잖아.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who의 목적어인 whom을 써주셔야 돼요. 이해가 가능하시면 좀 좋겠다 아주. 자, 세 번째 갈게요. She is the writer 했습니다. 그녀가 그 작가야 라고 말했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I consider her works best in the world 그랬어요. I consider her works best in the world 했습니다. 뭡니까? 나는 생각해 이 소리죠. 뭐를 생각하냐면 자, consider A,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요만큼이 명사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작품들이 이 소리예요. works 했습니다. 작품들이 세상에서 그죠?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자, 그녀가 그 작가야. 나는 그녀의 작품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또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자, 어디가 겹쳐요? 어디를 겹치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밑에 겹칠 수 있는 건 헐밖에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위에는 뭐겠어요? 더 라이터랑 겹쳐요. 요 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 두 번째. 생략되어지는 지금 이걸 대명사라서 이걸 없앨 텐데, 이걸 없애는데 이거 지금 헐은 뭡니까? 소유격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who가 주격이고요. whom은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은 어떻게 되죠? whose예요. 이게 소유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쓰죠? 답부터 적어 놓을게요. 일단 She is the writer. 그죠? I consider whose work I consider best in the world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죠? She is the writer whose works I consider best in the world 라고 말을 해요. 자, 왜 whose works가 그죠? 위치가 여기겠습니까? 왜냐하면 whose는 그죠?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죠. 그죠? 관계대명사라는 게 항상 뭐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접속사는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죠? 앞절이나 앞문장, 뒷문장 두 개의 그죠?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he is the writer 하고 끝났고요. 두 번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가 그 위치니까 그냥 whose works 하고 왜 works 하고 지금 소유격이니까 her works가 한 단어죠. 명사구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whose works I consider. 자, 이만큼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남는 거지. 어떻게? I consider best in the world 하죠. 이해되시나요? 요렇게도 관계대명사가 쓰일 수 있다. 그죠?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해석할 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작가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반장은 She is the writer. 그녀는 작가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녀의 작품들을 그죠? 작품들을 나는 생각해. 그죠? 뭐라고요? 세상에서 최고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 요거 조금 관계되면서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처럼 이걸 한 번에 다 걸어서 올리면 와, 세상 복잡해요. 세상 복잡합니다. 그냥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잡할수록 해석은 그냥 밑에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whose works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작품들을이라고 해석했어요. 왜 목적으로 해석했죠? 뒤에 나오는 게 주어 동사 관계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왜 whose라고 썼죠? 왜냐하면 whose라고 썼냐 하면 대명사가 소유격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조금은 요 관계대명사를 조금은 보지 못했던 어떤 유형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주인공 벌써 시간이 좀 지났어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두 문장이 어법상 맞는 것은 해서 이렇게 1, 2, 3, 4, 5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볼게요. 자, I know the reason for why he left home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 맞습니까? 하면 아니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자, 보세요. I know the reason 했습니다. 그죠? for why가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될 수가 없어서 틀렸어요. 뭐냐 하면 for 이걸 바꿔놓을까? for which 해야 답입니다. for which. 일단 답을 한번 써놓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 하면 그죠?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합니다. 이게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역할을 관계부사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일단 이거 보실게요. I know the reason for why he left home. 이거 당연히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냐고 하니까 일단 문제가 그러한 거고 저는 그러면 일단 고쳐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home 하면 이거 완벽한 영어예요. 자, 뭐냐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그죠? 그 이유를 압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요? I know the reason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for which가 한 단어예요. 전치사 들어간 거 보이시죠? for which 했어요. which가 뭡니까? 앞에 나온 선행사는 the reason이잖아. 요겁니다.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접속사 and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자, for which입니다. for the reason이니까 뭡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집을 떠났어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for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였어요? for which가 뭐냐면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입니다. 그죠? 왜 위에 y가 답이 아닌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which라는 전치사, 그 관계대명사가 그죠? the reason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보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보세요. 쭉 내려가잖아.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게 정반장식 해석이야.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길 바라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한국 친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가 집을 떠났던 그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잘 보세요. for which라는 것의 단어에 대한 해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왜? 여러분이 이거 다 생략하고요. 이만큼 이거 다 생략하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점프해서 이렇게 걸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놓고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다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지금 밑에 정확한 이유가 이대로 있잖아. 여기 보세요. 이걸 보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처럼. I know the reason he left home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뭐 해버렸어요? for which를 전체를 뭡니까? 드러내버려서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그래머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for which가 한 단어로 why예요. why. 의도치 않게 관계부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부사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러면 오늘 좀 하고 너무 많다 싶으면 잘라서 내일 마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I know the reason why he left home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why가 두 단어로 뭡니까? for which예요. why가 그죠? 두 단어로는 for which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죠. 자,
I know the reason why he left home 그러면 나는 그가 떠났던 이유를 알아 해서 이걸 그냥 형용사로 이렇게 걸어버려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네이티브들은 절대 이렇게 다 쓰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쓰거나 I know the reason he left home 합니다. why를 생략했죠. 혹은 이렇게 씁니다. I know why he left home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생략했어요? The reason을 생략했습니다. 정말 재밌죠? 뭐가 재밌냐 하면 지금 the reason과 why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네이티브들은 얘 아니면 얘를 생략해요. 어느 쪽을 생략을 자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definitely the reason을 생략을 훨씬 자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home. I know the reason why he left home. I know the reason he left home. I know why he left home. 완벽한 4개의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중에서 자 1, 2, 3 중에서 네이티브라면 여기 사는 캐네디언들은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답 나왔죠. 가장 짧은 거. 이거라니까요. 네이티브는 절대 이거 선택해요. 그냥 I know why he left home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셨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네이티브가 아닌 저희들이 그죠? 그래머를 네이티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ESL 학생들이 그죠?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막상 그래머 같은 문법 시험 치면 캐네디언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종종 너무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은 for which, the reason why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이거 process, 어떤 과정 없이 얘네들은 그냥 보고 말돼? 이것도 말되네? 저것도 말되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말할 때는 그죠? 쓸 때는 그냥 4번밖에 없는 거죠. 그냥 I know why he left home 합니다.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그가 왜 그 집을 떠났는지를 알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 그죠? why는 왜니까 나는 그가 왜 집을 떠났는지 알아.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요. 그죠? 됩니다. 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나는 그가 집을 왜 떠났는지 그것을 알아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고 나갖고 딱 봤더니 그래머가 좀 그런 느낌이죠. 왜? 얘는 쌤 명사절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자, 그리고 보세요. 해석을 떠났는지를 해서 제가 명사의 목적어, 그죠? 어떤 그 목적격 그 조사를 취했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저거 명사절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Why not?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The reason이 앞에 있다면은 why he left home은 당연히 형용사라고 말해야 되죠. 형용사절이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선 뭐 보세요. 자, I know the reason why he left home 그랬어요. 그가 집을 떠났던 그 이유를 알아고 말했으니까 why he left home 이 전체는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이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the reason을 드러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명사절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 그죠? 궁극적으로 말씀 항상 드리죠. 이걸 왜 배워요? 내가 자신있게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자신있게 듣고 글이 나오면 자신있게 읽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 이게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는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올라섰을 때는. 그죠?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잖아요. 선생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명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으려면 같은 그죠? 약속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why he left home은 당연히 명사절이라고 지금 4번의 명사절이라고 제가 할 것이고요. 그죠? 2번을 보고는 당연히 형용사절이라고 할 것이에요. 왜요? 그냥 주어진 걸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어진 걸 보고서. 그리고 해석이 그렇게 당연히 되니까. 자, 어찌됐든 지금 와우, 저도 이렇게 딥하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뭐 예행 연습하고 제가 가르치는 게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고 그냥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제가 이거 못 만들어 맨날 짧은 시간 쪼개게 가지고 그래도 보통 이게 편집하고 하면 2시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2시간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겠지만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래서 제가 반복을 많이 하잖아 그 대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춰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2, 3, 4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 그지만 어쨌든 막상 나가보면, 사회에 나가보면, 그냥 케네디 10명 만나면 10명 다 뭐라 합니까? I know why he left home 합니다. 그냥 아시라고요. 그 정도는. 자, 얘를, 이게 하나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네. 자, 얘를 하나 정도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마저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다른 쪽에 시제 하다가 버려놓고 온 듯한 느낌이야. 시제를 하다가 지금 버려놨죠. 지금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밸런스를 제가 잘 못 잡고 있어요. 자, 이거 해볼게요. 자, This is the way in which he made it 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made it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이거부터 해석을 하면, 자, 이것이 그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in which 했어요.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전치사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접속사를 던지고요. 그리고, 그죠? 위치가 받는 말이 뭐겠습니까? 위치가 받는 말. 이거 선행사라 그러잖아. 당연히 the which죠. the way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길로 이 소리예요. 길로 he made it 하니까 그가 made it 하면 사실 여기 이제 phrasal verb 해서 일종의 수거예요. 뭐 성공했다. I made it 하면 나 성공했어. 아니면 도착했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가 뭡니까? 여기서 도착했어 이 소리예요. 요렇게 지금 어쨌든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근데 자,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반장식 해석이죠. 그죠? 여러분의 해석은 되게 이런 식입니다. 뭐냐 하면 자, 이것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요걸 그냥 바로 봤으면 이 길이 그 길이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것이 할게요. 이것이 그죠? 그가 그죠? 도착했던 그 길이야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죠? 한국분들은 다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실 거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자, 이 해석 안에 그럼 생각해봐요. In which he made it 했는 게 해석이 어디 있어요? In which he made it이라는, 자, 이 전체, 이거 전체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거잖아. 그가 도착했던.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도착했던이라는 이 한글에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 없으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없는데 갑자기 문제는 나와. 그러면 당황스럽죠.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내가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항상 전반장처럼 그냥 내려가세요. This is the way. 이게 그 길이야 혹은 그 방식이야. 그죠? In which 했어요. 그 방식으로 혹은 그 길로 he made it. 그가 성공했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지금 정말로 이 문장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도 전혀 잘못된 게 없네. 자,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이 문장,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어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 제가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건 문장, 자, 컨텍스트, 문맥이 없어요. 상황이 없다고. 상황 없고 그냥 한 줄 딱 갖다 놓고 이거 해석하라는 그러는데, 그죠? 영어는 웃긴 게요. 우리말하고 다른 게 정말 이게 뭡니까? 비논리적인 언어라고 생각드는 것이 이 한 줄 딱 갖다 놓으면요. 자, 방금 위에 제가 이렇게 해석했잖아. 이것이 그 길이야. 그리고 그 길로 그가 도착했어. 완벽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지? 이것이 그 방식이야. 그리고 그 방식으로 그는 성공했어. 와, 소름. 이렇게도 완벽한 영어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한 줄을 놓고 너무 한 문장을 놓고 너무 방황하지는 마세요. 영어는 이런 식입니다. make it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오는 make it이라는 것은 요것은 그죠? 성공하다, 도착하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 큰 의미는 그거예요. 성공하다와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다 되잖아요. way도 마찬가지잖아. 방식이란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잘 맞추니까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되죠. 그게 영어예요. 그게 영어예요. 자, 우리나라 언어처럼 우리말처럼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그가 성공했던 그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완벽해요. 얻는 게 맞고 얻는 게 틀리고가 아니라 둘 다 완벽해요. 놀랍죠. 영어 그죠? 재밌죠? 희한한 언어예요. 그죠? 자, 어찌됐든 in which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을 해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묶으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나요? 이런 거 묶으면 이거 전치사구라고 말했잖아. 전치사구.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전치사구는 기능이 뭐였어요? 형용사 아니면 기억나요? 부사였죠. 지금 분위기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좀 전에 자 why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나올 차례예요? how 나올 차례예요. how. 지금 보니까 밑에 이거 how라고 적어놨거든. 근데 이 how 우리 이런 걸 그래서 뭐라 그래? 연결을 시키면서 부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제가 관계 부사를 어쨌든 지금 해석을 설명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제 처음에 생각은 그냥 뭡니까? 아이고, 무슨 생각이었죠? 관계 부사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만 보여드리려 했어. 왜냐하면 그죠? 길게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싶으니까 이미 그 자체가 지금 복잡한 거거든요. 지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따라오세요. 이해 못하시면 내일 어차피 관계 부사를 다시 할 거예요. 관계 부사를. 그러니까 약간 중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나시면 그래머 책이라도 문법 책이라도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게요. 내일은 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시 만날게요. 그러면 조금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제가 한 번 더 막 두들기면 봅시다. 누가 깨지나. 자, 봐요. in which 했어요. 그래서 관계부사 in which 하니까 방법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잖아. 그래서 관계부사를 무엇을 쓰나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how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this is how he made it 하면 되지. 여기 in은 없애야 돼요. in 때문에 또 틀렸어. 근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다양하게 지금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지. 자,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this is the way, 그죠? the way in which를 how로 바꿔요. how he made it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This is, 그죠? how he, the way, this is the way he made it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is is, 그죠? how he made it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랑 똑같죠? 똑같아. 지금, 자, how made it 이미 나왔구나, 사실. 나왔는데,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자, the way, 자, how가 아까 좀 전에 뭐였어요? 이 how가 뭐였냐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였잖아. 자, in which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how가 오는 거예요. in which를 없애고 우리가 뭘 깔았어요? how를 깔았어. 자, this is the way in which he made it 해도 되고 this is the way how he made it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그죠?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1번.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This is the way in which he made it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방식이에요. in which 그 방식으로 he made it. 그가 뭐 성공했죠. 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여기 2번입니다. This is the way how he made it. 그래서 in which라는 두 단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부사 단어 하나로 바꾼 거예요. 퉁쳤는데 그게 뭡니까? how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거 3번. This is the way.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The way how에서 how를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the way만 남겨놨어. This is the way he made it. 그죠? 이게 그가 성공을 했던 방식이야. 자, 네 번째. This is how he made it. 자, 이게 그가 성공했던 거야. 그죠? how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이 this is how he made it 하면 이게 뭡니까? 일종의 명사절이죠, 또 again. 왜냐하면 this is 들어가면 이거 명사절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호죠, 보호. How he made it. 이거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his is a desk 하면 a desk가 보호거든요. 이게 책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책상이잖아. 그러니까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 완전하게 이해 못하신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에 보자. 80% 정도 이해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점점. 왜냐면 한 번만에 80% 이해하시면 정말 괜찮은 거야. 그렇지만 내일은 요거 반복할 거니까 모레쯤 그때는 95%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네이티브들은 뭐 하겠어요? This is how we made it 하지. 네이티브라면 죽었다 깨나도 얘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Most likely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그렇지만 1, 2, 3, 4 어느 방식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아. 여러분이 말할 때 어느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장 구어적인, 그죠? 대중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런 문장 구조를 선택하려면 1, 2, 3, 4 중에는 4번이다. 좀 전에 했을 때는 뭐 This is why I don't like you 하면 이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why를 쓰는 것처럼 그냥 how를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how를 지금 여기서 how를 관계 부사라고 말은 못해. 야, 오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how he made it을 전체를 그냥 명사절이라고 보세요. 보라고 말하는 건 이거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때 how는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how가 좀 전에는 부사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라 얘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요? 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바뀌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바뀌는데 그냥 이 말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이런 글을 보면 그냥 쉽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게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사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명사라든지 이런 어떤 공부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이거 this is how he made it 하면 how he made it이 당연히 명사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아셔야 돼. 왜냐하면 형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아니면 명사 오지 딴 거 못 오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the way how he made it 했으니까 당연히 how he made it이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이때 how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부사. how만 보면 부사지만 how he made it 관계부사절. 이 절 전체는요. 형용사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 어쨌든 오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만 하려고 했는데 물론 복습 좀 하고 앞에 근데 조금 디테일하네요. 문제가 역시 문제가 좋아요. 제가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도 충분히 이미 길어진 듯한 이 수업이 일단 여기서 끊고요. 요만큼이라도 열심히 이해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혹은 모레쯤 조금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